이야기. 순과 함께하는 수학수다방 매스스토리즈 그 164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양쌤이요. 안녕하세요, 순이에요. 자,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좌표 평면상에서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수식으로 표현되어지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방정식을 다루는 방법들, 위치관계를 파악하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쭉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다시요. 데카르트가 도대체 이걸 왜 만들었었는지 도대체 왜 만들었대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데카르트는 모든 기하학적 진리가 수식적, 수식의 계산 과정을 통해서 검증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검증이 주 목적이죠. 그쵸. 검증이. 계산을 통한 검증. 그래서 이제 결국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도형을 어떻게 숫자로 나타낼 것이냐, 숫자들 사이 관계식으로 나타낼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해왔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데카르트가 원했던 분석적 방법의 기하학, 그래서 줄여서 해석기하라고 부르는 요 분야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다시 돌아가서 이 해석기하적인 논증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의 기하학을 이제 일반 기하학 내지는 종합적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왜 종합적인 방법이라고 하냐면 기하학 전체를 바라보는 종합적 시각이 있어야지만 이런 식의 논증들이 가능한 거예요. 좀 기억을 되돌려 보면 중학교 때 배웠던 기하학 중에 우리 일반 기하학 때 했던 건데 두 점이 결정되면 선분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이러한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을 그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살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수직 이등분선이 가지는 성질을 또 보였는데 수직 이등분선 위에 내가 어떠한 점을 선택을 하건 양 끝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다라는 걸 보였었고 이걸 통해서 뭘 했었냐면 어떠한 삼각형을 그리든 외접원이 존재해라는 걸 보였어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였었냐면 삼각형 ABC가 임의대로 주어져 있을 때 AB의 수직 이등분선 그을 수 있고 BC의 수직 이등분선도 그을 수 있을 것인데 ABC가 하나의 직선 위에 놓여 있지 않기 때문에 AB의 수직 이등분선하고 BC의 수직 이등분선은 평행하다 할 수 없고 일치하지도 않으니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게 돼. 그럼 그 점에서는 요 점 O는 그 점을 O라고 했을 때 그 점 O에서는 점 O는 AB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니까 A까지와 B까지 떨어진 거리가 같고 O는 BC의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으니까 B까지와 C까지의 거리도 같아. 그러면 OA, OB, OC가 모두 같아지니 O를 중심으로 하고 OA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면 그 원이 바로 삼각형의 외접원이야. 뭐 하나 덧붙여서 O에서 AC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다시 여기 또 중점이 된다는 걸 삼각형 합동을 이용해서 보일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은 항상 한 점에서 만나는데 그것이 바로 외접원의 중심이 되고 그것을 우리는 외심이라고 부를 거야. 이렇게 증명을 했었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가지는 성질을 보고 요 단계를 이해하고 있어야지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 작도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걸 통해 삼각형이 가지는 성질을 보였고 그걸 이용해서 일반 다각형이 가지는 성질로 나아갔었던 것이 아마 기억날 거예요. 갑자기요. 너무 오래전 얘기라. 삼각형 중심 거의 중심에 가까운 내점원이 아니었던가요? 내접원은 안쪽에서 접하는 원을 내접원이라고 불렀었고. 죄송해요. 원에 대한 거였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접원은 이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으로 찾는 거였죠. 왜냐하면 각의 이등분선이 가진 성질은 각 양변에 이르는 거리가 항상 같아진다는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뭐 잊어버릴 수는 있죠. 어쨌든지 간에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이런 사고 자체가 종합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아니요. 그러니까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 기본 성질을 이해해야지만 그 기본 성질을 활용해서 그 다음 단계를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반해서 이제 해석 기하라는 새로운 기하학은 뭐냐면
이러한 관계를 기억하는 것 따위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것을 숫자로 그렇죠. 표현해낼 수 있어야 된다. 예. 말씀하셨죠. 삼각형을 이루는 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지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임의의 삼각형을 그리되 자 해석기하를 공부할 때 요령이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되도록이면 계산을 줄이면 좋죠. 그렇죠. 최소화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는 표현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점의 좌표를 이러이러하게 설정을 하여도 모든 삼각형 혹은 모든 그 동일한 도형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상관이 없어. 일반적인 모든 삼각형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 요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임의의 삼각형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x축을 하필이면 이렇게 딱 BC에 포개어지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B점하고 C점의 좌표가 x축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좌표로 표현하기가 쉬워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 B점을 원점으로 가지면서 y축을 이렇게 수직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B점의 좌표는 원점이 될 것이고 네. C점의 좌표는 x축 위의 점이 될 것이고 네. A점의 좌표는 말 그대로 임의의 점이겠죠. 네. 그래서 A, B가 될 것이고 그런데 이게 삼각형을 이루려면 이 A점이 x축에 놓여지면 안 돼요. 그럼 한 직선 위에 세 점이 놓이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A, B에서 B 값은 0이 되어선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로 C 값도 0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만약 C 값이 0이 되어버리면 이 점이 원점하고 일치해버리기 때문에 삼각형을 만들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점을 설정하여도 일반성을 잃지 않으면서 최대한 계산을 쉽게 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령이에요. 해석기하 그렇죠. 안에서는. 예, 그래서 임의의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밑변 BC가 X축에 딱 포개어지게 원점에 B가 포개어지고 C점이 X축에 놓이게 그러면서 나머지 한 점은 좌표 평면상에 뭐 어떤 점이든 상관이 없겠죠. 어디에 있든 그 중에 한 점.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해도 일반적인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임의의 삼각형의 세 꼭지점 ABC를 A는 A, B, B는 0,0, C는 C,0이라 하여도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라고 표현해요. 다만 이것이 삼각형을 이루려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C도 0이 아니고 그렇죠. B도 0이 아니어야 돼요. 이것을 수학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걸 우리는 배웠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0 되면 곱이 0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둘 다 0이 아니다는 곱이 0이 아니다는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B 곱하기 C는 0이 되어선 안 된다. 자 그러면 내가 궁금한 건 이렇게 만들어진 임의의 삼각형이 네가 어떤 삼각형을 주던 왜 저번에 존재할까 하는 거예요. 찾아야죠. 예, 그래서 그런 점이 만약 있는지 확인하는 건 되게 간단해요. x, y라는 점이 있을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실수로서 얘가 존재하는지. 왜냐하면 평면상의 모든 점은 실수 x와 실수 y의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P는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냐 하면 PA 길이하고 PB 길이하고 PC 길이가 다 같아지는 그러한 점 P가 존재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하는지를 궁금해하지 그거에 맞게 외접으면 그릴 수 있죠. 그런 점이 존재하면 외접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이 점에서 세 꼭지점까지 거리가 다 같은 점이 있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이런 점 P가 존재하지 않으면 외접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이겠죠. 그래서 P점의 좌표를 내가 변수 모르니까 미지수 x, y라고 둔 거예요. 그럼 PA에는 루트에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이 될 것이고 네. PB는 루트에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0이니까 PC는 루트에 x 빼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 y가 존재한다면 모든 삼각형이 외심이 존재하는 거고 외접원을 가지는 거고 그렇죠. 이러한 실수 x, y가 존재하지 않으면 외접원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쪽 등식을 먼저 풀어볼게요. 네. 양변 제곱해주면 x의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x의 제곱 빼기 2cx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되겠죠. 이거 제곱해주면 그렇죠. 그럼 양변 x 제곱 빼주고 y 제곱 빼주면 2cx가 c 제곱이랑 같다라는 식을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뭘 아냐 하면 c가 0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요. 그럼 양변에 20분의 1을 곱해줘서 x 값이 유일하게 하나 결정됨을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x 값을 찾았어요. x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 등식을 또 풀어보면 x 제곱 빼기 2ax 더하기 a 제곱 y 제곱 빼기 2by 더하기 b의 제곱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되겠죠. 양변 제곱했을 때 네. x 제곱 빼면 사라지고 y 제곱도 빼면 사라져요. 네. 그 다음에 x가 2분의 c니까 여기에 2분의 c를 대입하면 요놈이 마이너스 ac가 돼요. 그 다음에 a 제곱 여기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by하고 여기 b 제곱 있죠. 네. 여긴 다 제로인데 얘를 넘겨주면 2by랑 같다 이렇게 돼요. 또 우린 뭐도 아냐 하면 b도 0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2b분의 1 양변에 곱해주면 y 값도 구해져요. 2b분의 a 제곱 빼기 ac 더하기 b 제곱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수 x, y가 딱 한 쌍 존재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P점의 좌표를 내가 2분의 c, 2b분의 a 제곱 마이너스 ac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해주면 이 점이 바로 세 꼭지점까지 떨어진 거리가 다 같은 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점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모든 삼각형은 뭘 가진다? 외접을 가진다. 네, 외심이 존재하고 외심. 외접원을 가진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을 가진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와우. 우와. 그러니까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따위 몰라도 상관이 없네요. 없어요. 그냥 단순한 산술적 계산을 통해서 모든 삼각형의 외접원이 존재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해석기하가 대단히 매력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러네요. 왜냐하면 단계적 사고를 할 필요가 없어. 없이 결과를 그냥 바로 끌어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있어요. 예, 결론적으로 그런 점이 존재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 점하고 처음 주어졌던 이 세 꼭지점 아, 그것도 증명해. 하고 관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 알겠어요. 건 알겠다. 근데 도대체 이 값이 이 ABC로 결정된 이 세 점하고 어떠한 위치 관계를 만족하는 점인지 그림상으로 보여지질 않죠.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점은 있어. 점은 있어. 그러니까 있어까지는 알겠는데 어디 있어라고 물어보면 그건 모르겠어. 그건 좀 다른 문제군요. 그렇죠.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 아무튼 있긴 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들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어요. 단계적 사고를 통해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관계는 사라지고 결과만 남게 돼요. 그래서 시대는 결과가 되게 중요하죠. 뭐 갑자기 시대 얘기로 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근데 어느 것을 질문하냐에 따라서 틀리게 되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근데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것이 더 쉽냐, 더 어렵냐 하는 것들은 근데 시험에서 만약 이게 논술로 나오면 예, 어느 것을 더 많이 봐요? 사실 논술로 나왔을 때 이러고 있으면 망할 가능성이 커요.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요즘 고등학생들이 가지는 가장 큰 단점인데 어차피 풀이 과정이 있는 거잖아요. 예, 맞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선분의 수직이등분선 이용하는 게 사실은 설명이 훨씬 더 쉬워요. 간단하거든요. 만약 그렇게 주어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예. 있느냐 없느냐의 과정을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통해서 기하 문제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으면 그렇게 보여주는 게 제일 쉬워요. 아, 그래요? 예. 비교를 해보면 이거하고 아까 했던 이 설명하고 요 설명하고 어떤 게 더 간단해요?
간단하긴 지금 이게 더 간단. 그쵸. 그림을 통한 설명이 훨씬 더 간단하거든요. 그리고 관계들도 되게 명확하게 드러나고. 근데 해석학 시험이면 아니요.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예, 맞아요. 그림만 가지고 보려면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단계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수학적 직관 능력이 좀 필요해요. 그런 것까지 봐요. 예, 추측할 수 있는 능력. 아마도 이러면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앞만 봐도 그런 추측이 잘 안 보이면 얘는 아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이 가진 성질을 몰랐다면 외심이 존재함을 보이라고 했을 때 대단히 막막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예. 그게 기본인데, 예, 그게 그쵸. 시작인데. 예.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들을 처음 출발점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만들어낼 수가 이건 없죠. 없게 돼요. 근데 해석기하는 그게 필요하지? 않죠. 않고 무조건 결과는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산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리면 망한 거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까 같이 그렇게 단순하게 나올 그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예, 그렇지 않은 문제들도 있으니까. 그럼 그냥 기하 옛날 그렇죠. 그로 봐야 되는 문제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아니요.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데 일단 순서가 뭐냐?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면 봐라. 일단 본다. 그렇죠. 그리고 청 안 보일 땐 계산으로 그렇죠. 계산을 해볼까?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대다수 학생들이 거꾸로 하거든요. 그냥 계산부터 먼저 예, 들이다 계산부터 먼저 하는 거죠. 그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하나 정도 가지고 더 연습을 해볼까요? 종합적 방법에서 우리가 했던 것 중에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라는 게 있었어요. 네, 맞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뭐였냐면 어떠한 삼각형이 주어지건 변 AB의 중점을 D라 하고 변 AC의 중점을 E라 했을 때 D2를 이은 선분은 밑변 BC하고 평행이 되고 길이는 정확하게 2분의 1이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증명을 어떻게 썼냐면 AD 대 AB, AE 대 AC가 모두 1대 2로 동일하고 각 A를 공유하기 때문에 삼각형 AD2하고 삼각형 ABC는 서로 닮은 꼴이다. 그럼 닮은 꼴 삼각형이 가진 성질 때문에 각 D하고 각 B가 같을 거고 그럼 두 직선 DBC에서 동의가의 크기가 같다는 이야기니까 그렇죠. D하고 BC는 평행이고 닮은 B가 1대 2이니까 D 대 BC의 길이의 B도 1대 2이다. 따라서 D 길이는 BC 길이의 절반이다. 그렇죠. 이렇게 증명을 했었단 말이죠. 기억이 납니다. 예. 오. 자, 똑같은 이야기를 데카르트의 해석기하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임의의 삼각형의 세 꼭지점을 A는 뭐 A, B, B는 원점, C는 X축 위에라 하여도 뭘 잃지 않는다? 일반성을 잃지 않는다. 단 얘가 삼각형을 이루려면 BC는 0이 아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다라고 본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중점의 좌표는 1대1로 내분하는 점이잖아요. 네. 그 내분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을 아니까 2분의 A 더하기 제로니까 A 이게 D점이면 그 다음에 역시 2분의 0 더하기 B니까 2분의 B 이것이 중점 D의 좌표인 걸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AC의 중점을 2라고 하게 되면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2의 좌표는 2분의 A 더하기 C 2분의 B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중점의 좌표를 그냥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계산해서 구한 거예요. 좌표 자체를. 그리고 구해놓고 보니까 Y좌표가 똑같아요. 예, Y좌표가 똑같다는 이야기는 이 D라는 이 직선이 X축하고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밑변 BC하고 D가 평행임을 바로 알 수 있고 그치. 그럼 Y좌표가 일치하니까 네.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좌표끼리 빼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A 더하기 C에서 2분의
A를 A. 빼준 거예요. 그럼 A 빼기 A는 사라지니까 2분의 C만 남겠죠. 그렇죠. 그래서 길이가 2분의 C가 됐네. 근데 원래 길이는 C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BC 길이의 그러니까요. 절반이 되네. 그러네. 바로 나오네.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보세요. 우리가 종합적인 방법을 쓸 때에는 일단 닮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두 변의 길이의 비가 동일하고 한 꼭지각을 같으면 예, 닮아 있다. 두 번째, 닮은 삼각형이 가진 성질 알아야 돼요. 대응하는 각의 크기가 같다. 동의각이 같다. 예, 세 번째, 평행이 되기 위한 조건 알아야 돼요. 동의각의 크기가 같아야 된다. 그다음에 닮은 삼각형이 가진 성질을 알아야 돼요. 닮은 비가 다 똑같다. 그렇죠. 변의 길이의 비가 다 일정하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고 이 경우는 계산해서. 예, 그냥 점 찍어서 계산해봤더니 평행하고 절반 되네. 뭐 이게 계산 결과로서 주어지는 거죠. 이게 더 쉬워졌네요. 그러니까 이건 계산이 쉬우니까 쉬운 거고. 자, 계산이 복잡해지거나 아니면 관계 자체를 물어버리면 되게 난감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다음 시간에는 이 해석기하가 가지는 그런 단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왜 종합기하가 또 중요한지. 종합계약은 단계가 진짜 명확하게 있네요. 그렇죠. 이거 알고 그다음에 알고 그다음에 알고. 그래야지 종합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들이 다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네요. 점과 점 사이의 관계라든지. 논술 시험에는 이쪽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네요. 얘가 이 뭐, 친구가 얼마큼 이것을 알고 있나? 그게 도움될 때가 많죠. 왜냐하면 계산을 복잡하게 안 하고도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훨씬 더 도움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런 해석기하적인 논증이 가지는 단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저는 왜 기하만 나오면 이렇게 재밌을까요? 뭐 눈으로 잘 보여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눈으로.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안녕. 알겠습니다. 안녕.